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크게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장비 회사인 수산중공업을 방문해서 왜 생선을 팔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싸우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매 기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산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수산중공업,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수산세보틱스라는 기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중공업이 약간 촌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일단 세보틱스도 그렇게까지 고급져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바꿨고, 이 수산중공업은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죠.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이런 것들 발생했을 때 수산주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름이 수산중공업이다. 그러니까 수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같이 덩달아 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굴착기 뭐 이런 중장비 업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산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가끔씩 테마가 붙을 때 한 번씩 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원수산, 뭐 사조산업 이런 거 뛸 때 같이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수산이 들어가 있다 해서 그랬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자, 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이 있었는데, 이 기업은 사실 이렇게 굴착기 중장비 쪽에서 뭐 이렇게 딱히 드러낼 만한 그런 포인트는 별로 없었는데, 2000년도, 2018년도, 19년도, 뭐, 그때쯤인가요? 뭐, 그 이후에 이제 20년도 넘어가면서 막 그때 대북 화해 무드 들어갔던 그런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히토류 관련한 이야기들 나오고, 막 그렇게, 이 중장비의 어떤 필요성이 높아질 때, 그럴 때 올라갔었던 그런 경향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었고, 지금은 내리막길을 많이 걷고 있는데, 이 종목을 왜 매매 기법으로 가지고 왔느냐면, 상승 파동, 엘리엇 파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엘리엇 파동의 오파 형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 수산 세보틱스,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매매했었던 구간에서 상승 오파가 나오는 그 포인트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여기 준비돼 있죠? 네, 차트 보고 오시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산세보틱스 이름이 되게 좀 낯설어요. 네, 하지만 수산중공업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처음에 매수를 언제 들어갔냐면 2020년 7월 14일 날 매수를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0년 7월 14일이면은 뭐 대충 여러분들 뭐 차트 대충 보시면 다 아시겠죠? 이제 패턴 대충 읽을 줄 아시잖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 패턴은 보시면 아래쪽 포지션, 그 다음에 상승 전환되는 거. 자, 이평선이 정배열 전환이 됐죠? 그래서, 오, 괜찮은데? 라고 생각 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동안 시세가 나온 적이 없어. 시세가 나온 적이 없고, 주가가 그 이전에 한번 올랐었죠? 이때도 한번 많이 먹었어요. 2014년, 15년 이때도 많이 먹었다가 주가 떨어지고, 자, 저점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자, 저점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으면 된다. 매물이 많이 몰려있으면 된다. 자,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데 매물이 많이 몰려있어. 그럼 이건 뭐라고요? 그건 저점입니다. 그게 바닥인 거예요. 그게 저점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는 저점이 나오는구나.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죠. 2019년도에 한번 빵 하고 튀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빵 하고 떨어집니다. 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인데 재밌는 거죠. 2020년 3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국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잘 올라가려고 했었던, 원래 사실은 2019년 후반부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지면서 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지 않는 하락이죠. 이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거래가 터졌는데 그 이후에 뭐예요? 쭉 말라붙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죠. 시장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반등을 하게 됐는데 요 시점까지 올라와 준 거죠. 저점이라는 구간까지. 그리고 나서 올라와 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있겠죠. 왜냐면 하나도 안 튀어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위쪽 라인 때 2,500원까지 올라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자, 2,500원이면 현재 가격대 1,840원 대비해서 지금
네, 여기가 이제 1,800원이면 되는 거죠. 비슷하네요. 그죠? 위쪽까지 한 30% 정도 먹을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은 접근하셔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관들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매수 포인트 7월 14일경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8월 달 매수가 또 있었죠. 8월 24일이네요. 네. 8월 달에 매수가 또 들어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주가가 오히려 또 떨어졌어. 근데 저점 근처이기 때문에 더 삽시다. 네, 더 삽시다. 그래서 9월 달에 또 여러분들한테 뭘 줬어요? 무료, 네, 그걸 또 줍니다. 뭐죠? 월급 종목. 월급 종목을 줬는데, 이때 월종 리스트에 종목이, 이때는 종목을 많이 드렸어요. 네, 5개. 네, 별이 5개네요. 수산중공업, 오픈베이스, 동성화인텍, 아주캐피탈, SK이노베이션인데, 자, 이때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자, 수산은 일단은 우리가 차트 볼 거니까, 여기 월종에 있는 것도 한번 봐야죠.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인데, 자, 이게 전부 다 9월. 네, 9월달, 2020년 9월 월종이란 말이에요. 2020년 9월로 한번 가봅시다. 오픈베이스는 2020년 9월. 여기네요. 네, 2020년 9월. 그러면 여기도 패턴이 보시면 나쁘지 않죠? 네, 유지가 좀 잘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삑삑삑삑 하다가, 이 가격이 얼마죠? 여기 가격이 9월 달에 가격이 3,300원. 여기 고점 라인 때 매도를 여기서 쳤죠. 우리가 2021년도에 매도를 쳤어요.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7,000원 정도 이상 때 8,0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면 한 2배 정도, 한 200% 나온 거죠. 네, 6,000원 넘어섰고 여기 3,300원이니까 6,000원 넘어서서 150%, 한 200%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자, 오픈베이스 성공했죠. 네,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요거는 아직까지도 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2020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쌌어요. 네, 2020년 9월이요. 여기죠. 네. 여기도 패턴 보시면 제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지금 수산중공업, 오픈베이스,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요거까지 보시면은 추세가 다 비슷비슷하죠. 자, 여기에서 뚫고 넘어가가지고 흐름이 나온 거. 요거는 이제 흐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요게 10,000원 정도였는데 뭐 50%, 60% 막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얼마까지 간 거예요? 28,000원.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2020년도에. 여기 9월 달에 10,00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뭐 물린 적이 없었죠. 계속 물린 적 없다가 지난번에도 월정 한번 더 드렸죠. 그래서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동성화인텍. 최근에 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수익을 잘 챙기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100% 넘게 나왔죠. 자, 근데 아주캐피탈은 우리 금융지주예요. 우리 금융지주. 아시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모아간다 라고 했었던 자리가 이제 2020년 여기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때도 8,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우리 금융지주도 지금 8,000원이네요. 네, 8,000원 정도부터 우리 사서 모아가자. 배당 엄청 준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금융으로 편입되면서 네, 우리 금융 지금 우리 주식을 받았잖아요. 그 가격이 얼마였냐? 평당가 계속 해서 사드렸더니 10,000원까지 갔어요. 10,000원까지. 10,000원까지 조금 올라가가지고 우리 평당가 10,00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24,000원. 네, 배당금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네, 1,000원 넘게. 그 배당금 10% 이상씩 바꿔다 먹고. 자, 요거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요거는 최근에 월정으로 또 한번 나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2020년 9월로 보시면 네, 요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진행이 되죠. 2020년 9월입니다. 9월 달에 매수. 그리고 나서 지금하고 비슷해요.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 자, 요게 얼마까지 갔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32만 원 적혀 있잖아요. 자, 그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15만 원인데 32만 원. 이거 100% 나왔습니다. 네, 100%요. 그러니까 요런 그 파고 들어가는 그런 패턴 뭔가 비슷하죠. 네, 지금 또 열심히 올라가서 더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100%.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월급 종목 5개 종목이 전부 다 100%가 아니라 뭐 100% 이상 200%씩 올라갔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수산중공업을 어쨌든 9월달 수산 세보틱스 네, 요거를 이제 2020년 9월에 한 번 더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자, 9월달에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가고 그 이후에 매수 또 있느냐? 네, 그 이후에는 매수가 딱히는 없고요. 비중이 약하신 분들, 네, 비중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매수해라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때 매수했던 종목이 또 이제 10월 16일인데요. 요때도 종목들 네, 요때 매수가 들어간 종목은 뭐냐면 네, 수산
중공업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이때도 매수했네요. 2020년 10월이네요. 네. 야, 이 뭐 옛날 문자들 보면은 어마어마한데, 이건 뭐 안 봐도 되겠죠? 네.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네. 15만원까지 상승했고요. 그 당시에 8만원부터. 이때도 한 100% 먹었네요. 하이닉스. 네. 좋습니다. 하이닉스 이렇게 저점에 사면 좋아요. 위에서 사면 고생하거든요. 고생하잖아. 고생하지 말고 밑에서 사자. 네. 그 다음에 요거하고 현대위아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2020년 10월 정도에서는요 아주 좋았어요. 네, 요 보세요. 2020년 10월 여기거든요. 이제 막 넘어가는 자리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패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돌파되는 거.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돼요. 네.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100% 넘게 먹었죠. 네. 4만원짜리가 10만원 갔으니까 100% 넘게 나왔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시장이 큰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갈 때, 이렇게 돌파되는 자리를 공략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수산 세보틱스를 우리가 그때 같이 매수를 했었다는 거. 자, 요 종목을 여러 개 알려드렸는데, 네, 월종이 어마어마한데, 네, 아무튼 뭐, 월종이 다 그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하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네, 월종은 아니고 리딩 종목인데, 네, 아무튼 수익들 많이 보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파동입니다. 파동은 저는 잘 믿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파동 포인트를 보시면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오면서 끝나는 형태의 파동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엘리어트 파동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 파동 이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이런 파동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파동을 저는 많이 권장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매매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이거 뭐죠? 이제 눌림목 형태. 자, 10월 달에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우리 16일날 매수했으니까 하고 나서 급등을 한번 합니다. 빵 하고 상한가까지 한번 뛰었어요. 그러면서 주가 쭉 들어왔다가 뭐가 나가요? 눌림목이 나가죠. 자, 요 패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우리 먼저 샀으니까 상관없지만 매수를 못했다라면 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가 쭉 치고 올라가는데 상승 1파가 일단 만들어져요. 1파. 그 다음에 들어왔죠. 들어오는데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또 하나가 생깁니다. 뭐예요? 데드크로스. 그죠?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자, 어떻게 한다고? 자,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61선 지지받는다.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나올 때 매수.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가죠. 자, 내려올 때도 데드가 나왔어요. 이번 61선 깼네요. 하지만 다시 올라서면서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변형된 모습이 나타나죠. 봐보세요. 조금 변형된 모습. 이렇게 아래쪽까지 61선 아래쪽까지 들어와서 이제 21선 뚫고 61선 뚫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61선을 뚫고 넘어갈 때 매수.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상승 마지막 파동 나가고 데드크로스 여기서 또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안 올라가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탈이기 때문에 매도, 최종적인 매도를 이제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다. 요거 패턴을 보시면 상승 파동은 이게 5파에 끝났으니까 그렇긴 한데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6파, 7파, 9파, 뭐 10파, 네. 11파, 12파, 네. 계속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중요한 건 흐름이 이렇게 파동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요런 패턴. 뭐가 나온다? 자, 요거. 네,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요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다시 돌파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매도를 치면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 잘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흐름 포인트 잘 진행하시면, 이거 8,000원대까지인데 무려, 네, 450%. 네. 4배, 4.5배 정도 4배 정도 올라갔어요. 네, 4배 조금 넘게 올랐죠. 거의 5배 올라갔습니다. 5배 정도 올라간 거라, 요거,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한참 그 대북 관련한 부분에서 화해무드도 타고 막 그래가지고,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좀 붙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 정도까지는 대충 어떻게 하다 보면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있는데, 막 500%, 600%, 1000% 이런 것들은요, 운이 조금 따라줘야 돼요. 네, 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 말고 테마나 재료나 막 이런 게 좀 붙어줘가지고 운이 조금 따라줘야지 그 이상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거 아니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죠. 자,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세를 보여준 게 없거든요. 뭐 22년도에 잠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한번 크게 만들어 버리고 나면 이제 시세는 죽는다. 요거는 이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 동향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어디로 잡았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상승 5파가 나와서 5파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건데 굳이 이 파동의 5파 이런 걸 그려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진짜 엘리엇이네? 진짜 파동 나왔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는 그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기처럼 이렇게 딱 보여지는 상승 5파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또 엘리엇 파동의 정석은 상승 3파가 제일 길거든요. 근데 이 수산중공업의 파동에서는 상승 3파가 제일 긴 건 또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흐름이 끝나갈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지지선에 대한 여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이 파동이론에 대한 부분들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 파동이론을 보여드린 이유는,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움직이면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포지션, 즉 초반에 잘라먹거나 그런 거보다도 마지막까지 이런 파동이 나타나는 형태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너무 신뢰하면은 상승 5파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가는 거야 하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라든지 어떤 기법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해 보는 게 좋아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모아서 사용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한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즉 나는 매수의 기법을 사용할 만한 것들이 뭐 골든 크로스 또는 장대 양봉, 뭐 거래량 등등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오늘 골든 크로스 나왔고 장대 양봉도 터졌으면서 거래량도 동반됐어. 오케이.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매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장대 양봉은 나왔는데 거래가 좀 애매해. 또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아니야. 이랬을 경우에는 매수를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어느 하나의 어떤 기법, 어느 하나의 상황, 여기에만 완전히 집중해서 보게 되면 안 좋은 상황을 볼 수도 있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저런 식으로 파동이 잘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하나만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자,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뭐 추세가 좀 바뀐다거나 골든 크로스라든지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매수의 확률이, 매수를 했을 때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